자, 그러면은 지수별 흐름과 또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이틀째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고점을 쓴 이후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날 중요했던 재료로서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0.6% 가까이 밀린 모습이었었고요.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가 0.26%,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발표가 됐는데 일자리 수가 늘었지만 예상을 하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이 됐고요. 계속해서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날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날 캔자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달 여름, 이제 돌아오는 여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도 무게중심을 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였습니다. 연준 쪽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같은 흐름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된 건데 러시아 측에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일부 끼쳤습니다. 다우지수 장중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0.6% 밀리면서 18,096포인트 선에 종가 섰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시가 대비 크게 밀리면서 거래 시작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부진했었고요.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했다는 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가 반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도 이날 밀리게 되면서 전 섹터가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0.44% 내리면서 2,100포인트 선을 밑돌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권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와 IT 종목들 좋지가 못했었지만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이 샌디스크가 크게 선전하게 되면서 5% 가까이 올랐었고요. 이 같은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을 제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0.26% 밀리면서 4,967포인트 선, 이틀째 밀리면서 5,000포인트 선에서 조금 더 멀어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모두 이틀째 밀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예상 밖에 증가를 했지만 예상 밖의 하회를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미쳤던 영향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의 관심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 발표될 2월 고용지표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ADP가 발표한 고용지표는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private sector adds job in February, but growth slow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DP는 2월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명을 넘어선 것이긴 하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22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한 지난달 수치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었는데요. 이 기간 분야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18만 1,000개나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3,000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기업 사이즈별 일자리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소기업 고용은 9만 4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채용은 10만 6천 건, 또한 대기업 채용은 5만 6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니엘 실버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ADP 보고서는 고용이 2월에도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ADP 고용지표는 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지표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를 모두 합한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전체 신규 고용자 수가 24만 명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간이 됐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ed Beige Book, Better Economy, Some Rough Spo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점진적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고용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다만 임금 상승 압력은 여전히 완만하고 또한 기술이 필요한 직군의 대체로 한정됐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유가로 이 석유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발간된 베이지북은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 가딜로 로겔 글로벌 캐피털 수석 전략가는 시장 친화적인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주요 소식들 저희가 외신 통해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6개 종목만이 6개 종목만이 올랐고요. 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23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맥도날드, 화이자, JP 모건 체이스 등 6개 종목은 시장 대비 선전을 했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이 우세했는데 캐터필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기계, 카드, 통신, 소매 판매 종목들 부진했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1.56% 밀렸고요. 민감주인 캐터필러, 이날 기계 종목들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1.34%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또 비롯해서 AT&T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등 통신주 두 종목이 모두 부진했다는 점 특징으로 나오고 있고요. 소매 판매 종목들 월마트와 코카콜라 등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오른쪽을 보신다면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중에 선전한 종목이 있는데요. 맥도날드입니다. 이날 재료가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높여잡게 되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심리는 회복됐습니다. 0.5%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의 내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대체로 전반적인 업종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만이 0.5%에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가장 크게 밀렸던 섹터가 바로 산업재였습니다. 산업재를 비롯해서 이날 소비재와 금융주, 그리고 유틸리티, 자본재, 그리고 건축자재까지 일제히 밀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의료업체 아베크롬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요. 다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달러, 이날 아베크롬비 역시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연간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급락하는 양상 이어지면서 20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면요. 반도체 종목들 이날 대체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 샌디스크만이 시장 대비 크게 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기기용 OTG 메모리 그리고 블랙박스용 메모리 출시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5%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82달러 68센트 종가 썼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대체로 전반적인 종목들 부진한 양상 이어졌습니다.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 등락 다소 엇갈렸는데요.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에는 증권사의 투자 목표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우수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stock edges up after analyst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RBC 캐피탈은 맥도날드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도날드의 목표 주가 역시 93달러에서 115달러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파머 RBC 캐피탈 전략가는 올해 맥도날드의 동일 점포 매출 트렌드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머 전략가는 미국 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한 현재 맥도날드의 주가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세는 2016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이와 별도로 맥도날드는 이날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를 투약한 닭고기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실적 부진으로 물러난 돈 톰슨, 스티브 이스터브룩이 최고 경영자에 오른 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최근 맥도날드는 중국에서 썩은 고기 파문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맥도날드의 주가는 0.5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의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 영향으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bercrombie sales drop 14% warns of tough month ahead.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베크롬비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4,440만 달러, 주당 6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6,610만 달러, 주당 85센트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인데요. 또한 특별 순이익을 제외한 주당 EPS를 살펴보면 1달러 1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지난해 같은 수치였던 1달러 34센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정말 부진했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떨어진 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동일 점포 매출이 9% 줄어들었고요. 아베크롬비 키즈의 매출은 6%, 홀리스터의 매출은 11%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아베크롬비는 주 고객층인 10대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 아베크롬비 로고가 크게 적혀진 옷을 좋아했던 10대들은 최근 로고가 없는 더 값싼 옷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레버 21이나 H&M과 같은 경쟁사에도 크게 밀리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와 함께 아베크롬비는 향후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베크롬비의 주가는 15.51%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까지 아울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날까지 이틀째 조정받았던 유럽 증시가 이날은 5일에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다리면서 반등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영국 푸치박 지수가 0.44%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 가깝게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만 러시아 증시만이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 영향에 3% 넘게 밀렸습니다. 상품 시장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원유 수출 단가, 아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단가를 대폭 올리겠다는 소식에 매수세를 부추겼고요. 2% 가까이 오르면서 51달러 53센트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소폭 밀렸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도 부실당 0.4% 가까이 밀리면서 3달러 89센트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까지도 추가적으로 조금 부진했고요. 0.09% 소폭 밀렸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3% 가까이 올랐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6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560포인트 선에 다가서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N달러 환율의 상승에 동조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1원 30전 오르면서 1097원 70전 종가 썼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에 달러 인덱스 소폭 올랐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과 비슷한 수준 2.1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정월대 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환한 보름달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에는 또 달을 보면서 한 해 소원을 좀 기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